마인드 스케치. 소라 껍질에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공명 때문입니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진동수가 외부에서 들어온 소리의 진동수와 맞아떨어질 때 들리는 큰 울림, 공명. 때로는 공명 때문에 소프라노의 고음으로 유리잔이 깨지기도 하지만 공명 덕분에 여름철 바다에서 가져온 소라 껍질에 아름다운 파도 소리를 세월이 흘러도 소중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공명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진동이 맞아떨어질 때 더 큰 울림으로 그 마음이 오래오래 간직되거든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케치 이승희입니다.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은요. 옥상 달빛의 어른이 될 시간 들으셨습니다. 마인드 스케치 일부 시간 시작할게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나눠보고요.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합니다. 오늘도 인천의 마인드팀 마랩과 함께합니다. 김인숙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퓨라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이제 2018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혹시 D-Day처럼 세고 계신가요? 나이 이제 먹는 게 그렇죠. 일부러 안 세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정말 2018년도는 정말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네. 저도 올해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데요. 다들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또 미리 새해 계획도 세워서 2019년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일명 마인드 스케치 연말 결산. 와! 네.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 강사님들이 마인드 스케치를 찾아주시고 또 주옥 같은 강연을 펼치셨는데요. 네, 그렇죠.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고 또 많이 들었던 강연을 뽑아봤습니다. 네, 청취율이 높은 강연 순으로 5회분을 선별했는데요. 네, 과연 어떤 사연들과 함께 했는지 우리가 또 어떤 마인드를 배웠는지 한 번 더 짚어보려고 해요. 네, 기대되네요. 네, 과연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하고 계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럼 유라씨 순위 공개해 주시죠. 네. 5위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5위는요. 6회 방송이었던 명품 인생. 네. 마인드 스케치 6회 초반이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4위는 65회 미루기 습관이었습니다. 미루기 네. 습관. 저에게 엄청난 도움이 됐던. 공감이 많이 갔던. 네, 맞습니다. 그리고 3위는 34회 내 마음의 상을 깨라입니다. 네. 강연 제목만 봐도 네, 우리 그렇죠. 청취자분들이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가 느껴지는데요. 그렇네요. 네, 저도 슬금슬금 좀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 그럼 가장 공감을 많이 샀던 것 같은 1, 2위는 무엇인지 하나씩 발표하면서 내용 이야기해 볼게요. 네. 2위는 뭔가요? 네, 2위는요. 51회 방송이었던 마음을 연결하는 열쇠 대화입니다. 대화요. 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그렇죠. 어떤 사연이었을까요? 네, 사연은요. 서울에 사는 33살 남태섭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결혼한 지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아내와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셨어요. 부부싸움에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태섭 씨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셨는데요. 저도 사연 읽을 때 남편과의 일들이 생각나면서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기억나요. 그때 강연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지 않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싸우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대화에도 기술이 있다고 하셨는데 맞죠, 강사님? 네. 그때 강연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잘 기억하고 계셨는데요. 네. 50일의 주제가 마음을 연결한 열쇠 대화였습니다. 대화는 일상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정작 우리나라는 평균 대화 시간이 30분, 자녀와의 대화는 더 짧은 13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짧죠. 그렇네요. 네, 그런데 이 짧은 대화의 내용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네. 합니다. 좋으면 길어질 네.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돈 문제, 자녀의 경우 공부나 진로 문제에 대한 내용을 주로 이루는데요. 네네. 각자의 위치에서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기 때문에 대화 시간은 짧을지라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느낄 수 있는 대화라면 부족한 시간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음이 전달되고 또 서로를 믿어주는 그런 대화라면 오히려 기다려지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게 어려워서 특별한 기술을 좀 가르쳐 주셨었거든요. 네, 그럼 오늘 한번 다시 배워볼까요? 네네. 먼저 대화의 핵심은 말보다는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표현이 조금 서툴러도 마음이 담긴 대화는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마음은 사고, 감정, 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담긴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나와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내면에 가지고 있는 욕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사실 오해가 일어나는 건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 욕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별 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의 마음이 상했다거나 화를 낸 경험이 있으시죠? 네, 그렇죠. 저는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한 건데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냐고 상대방이 좀 화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네,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나의 대화 습관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폭력 대화라는 새로운 대화법을 배워보시는 게 좋죠. 네, 기억나요. 비폭력 대화. 네. 말에도 폭력, 비폭력이 있다고 하신 게 좀 신기했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청취자분들도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네네. 마음을 연결하는 비폭력 대화는 4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 관찰은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객관적 사실을 표현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왜 맨날 늦냐, 애는 나 혼자 키우냐 라고 말을 하면 이건 관찰이 아닌 판단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것을 관찰 형식으로 표현하면 평소보다 늦었네, 당신이 없어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씻기고 재우는 거 나 혼자 다 했어. 주관적인 감정만 뺐을 뿐이지만 느낌이 다르죠. 관찰은 약간 딱딱한 것 같지만 올바른 관찰은 이후 진행되는 대화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확 와닿던 것 같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보는 관점과 생각이 다르다는 맞아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그동안 관찰이 아닌 좀 판단을 많이 해왔더라고요. 네네. 네, 네. 유라 씨 정확히 자신을 네, 관찰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느낌입니다. 사람에 따라 각 상황마다 느끼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이 있죠. 맞아요. 네, 그렇지만 그 감정을 아주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비폭력 대화를 가르칠 때는 먼저 감정 단어를 교육을 하는데요. 네. 아이들이 화를 내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의 80%는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느낌을 잘 표현 못하는데요. 당신이 없어서 나 혼자 하느라 힘들었고 밤에 아이들하고만 있으면 무서워. 이렇게 자신이 느낀 것을 표현하는 거죠. 뭔가 그런 감정을 표현하면 철이 없거나 좀 투정 부리는 것처럼 느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확실히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니까 대화가 좀 많이 부드럽네요. 네. 네, 어른들도 그런 감정 단어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요. 바로 욕구입니다. 욕구요. 욕구. 상대방과 긍정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욕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욕구는 상대방의 욕구와 나의 욕구를 모두 말하는 건데요. 이 욕구가 바로 비폭력 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욕구는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보다 더 많은 의지가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힘든 것도 있지만은 걱정도 되잖아요. 왜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는지 내 내면에 있는 욕구를 말하는 거죠.
요즘 세상이 무서우니까 이제 걱정된다. 그래서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쵸. 네, 그렇죠. 네네. 예, 그리고 이렇게 욕구를 정확하게 알고 표현할 줄 안다면은 마지막 단계인 부탁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부탁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성숙하게 표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네. 대화에서의 부탁하기는 부드럽고 놀라운 힘을 음. 갖고 있습니다. 대화란 두 사람이 말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느끼고 관계 형성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대화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바뀌지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시도하다 보면은 변화는 찾아오기 마련이죠.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이제는 다 아시죠? 네. 강연을 다시 들으니까 더 이해가 잘 가고요. 사실 저도 몇 번 시도하다가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시작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그럼 유라 씨 대망의 1위는 뭔가요? 네.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바로 41회 강연이었던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 마음의 자세요. 네, 30살 신입사원 최정훈 씨의 사연이었는데요. 처음에는 프로젝트도 잘 풀리고 정훈 씨도 일의 재미를 느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에 이제 마음을 많이 못 쏟으면서 팀장님에게 혼나는 일이 잦아 많이 힘들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아, 네, 기억나요. 네,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음을 다잡고 싶다고 하셨었네요. 네, 초심 네. 중요하죠. 아우, 중요하죠. 네, 2019년을 새로 맞이할 이 시점에서 오늘 강연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사님 강연 내용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네. 마음의 자세에 대한 강연을 제일 많이 들으셨네요. 그만큼 마음의 자세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느끼고 계신 거겠죠. 네. 우리 몸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맞아요. 자세가 어떻게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지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의 에릭 페퍼 교수가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네. 바른 자세는 긍정적인 생각과 더불어 에너지를 높이는 효과를 내고 네. 나쁜 자세는 부정적인 생각을 유발하고 에너지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예, 바른 자세는 자신감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할수록 자신감이 강해진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자세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경쟁력이 있어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이때 사연 주신 정훈 씨 맞죠? 네. 네, 정훈 씨처럼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퇴색해버려 느긋해지고 태만해지곤 합니다. 네, 맞아요. 그 첫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괜히 이제 초심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정훈 씨처럼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간호사로 일했을 때 간호사로 막 입사하면 신규라고 합니다. 그런 바짝 긴장도 하고 환자나 동료에게 과하게 친절하기도 했었는데요. 몇 년이 지나 반복 업무에 매일 아픈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느슨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30분 전에 도착해서 인계 준비를 했었는데 정시에 도착해서 일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늦을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네, 두 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뭐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대학생 때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1학년 때는 막 정말 긴장해서 아침에 일찍 가서 신입생이죠. 준비하고, 네. 네. 근데 이제 4학년 되니까 수업도 좀 늦게 가고, 이제 많이 네. 이제 수업을 좀 빼먹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남성분들도 많이 뭐 군대 때문에 그렇죠. 많이 느끼시겠네요. 네, 맞아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보통 어떤 모임을 이제 시작할 때 처음 이제 모임이 결성됐을 때는 시간을 좀 칼같이 지키는데 이제 갈수록 5분 늦고 그쵸. 10분 늦고 네. 그렇죠. 네. 네. 그 마음을 지키기 어렵더라고요. 네, 저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직장 생활을 하던 어떤 일을 하든 마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세를 올바르게 잡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자세는 내가 하는 일에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다라는 마음을 가지기입니다. 내가 최고다란 마음은 거만한 마음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빼버리고
온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만듭니다. 네. 온 마음을 쏟다 보면 나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보완하고 더 배우게 되는데요. 나에게 어떤 업무가 맡겨졌을 때 누군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네. 내가 맡은 일은 다른 사람이 손댈 게 없게 만든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멋지네요. 다른 사람이 손댈 게 없게 만든다는 자세. 너무 배우고 싶습니다. 네. 주변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두 번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직장 생활뿐 아니라 어떤 일에서든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이죠. 같이 살면서 아침, 저녁에만 보는 부부 간에도 다투는데 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프로블럼으로 인식해서 주저하는 사람이 있고 네. 퀘스천 쪽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을 창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두 분은 어느 쪽인가요? 저는 지난 강연 듣고 나서부터 좀 퀘스천 쪽으로 바꾸려고 계속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훌륭하십니다. 네, 유라 씨 네. 마음의 자세가 네. 좋습니다.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이 과정을 거치면 문제를 대하는 자세도 또 생각도 깊어집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입니다. 작은 일에 네. 최선을 다하라. 어떤 일에 익숙해지면 귀찮아지고 일에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나태해지기 마련인데요. 세계 최초 터미널 백화점의 창업자인 고바야시 지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발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면 세상에서 신발 정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세상은 당신을 신발 정리만 하는 심부름꾼으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하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면 삶을 더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죠. 자신이 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일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자기처럼 부족한 사람이 그런 최고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마 이 마음의 자세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더 마음이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삶의 자세를 점검해 보시고요. 마음을 성장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청취자분들이 많이 들으신 이유가 있었네요. 네. 오늘 강사님 쪽집게 과외처럼 핵심만 쏙쏙 짚어주셨는데 정리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매주 강연을 듣고 실천해 보려고는 하는데 또 잊고 지나갈 때가 생겨서 네. 좀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오늘 확실하게 복습한 기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마인드 스케치 2018년을 되돌아보면서 청취자들이 사랑해주신 강연, 그 중에서도 2개를 골라 한번 되짚어봤는데요. 새해를 맞이하는데 딱 어울리는 좋은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내년에도 마인드 스케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네요. 두 분도 그러시죠? 네, 네. 너무나 영광입니다. 네, 우리 강사님은요? 네, 저도 영광입니다. 네,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요. 강사님 그리고 유라 씨 네. 새해에 새 마음으로 또 만나 네. 뵙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승희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크러쉬가 부릅니다. Beautiful.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한 남자가 제안한 아침 6분 활용법이 전 세계 360만 명 사람들의 아침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 2016년 대한민국 자기계발서 판매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미라클 모닝의 저자 헬 엘로드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인생에 2번의 큰 좌절을 겪고 이겨낸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해
전 세계인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엘로드의 첫 고비는 8살 때였는데요. 갓 돌이 지난 여동생의 죽음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슬픔과 절망에 빠져 보낼 수밖에 없었고 누구도 그것을 뭐라 하지 않았을 텐데도 그의 부모님은 뜻깊은 시간을 보내기로 다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자신들보다 더 운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데 온 힘을 쏟아부은 거죠. 다른 사람이 강해지도록 돕는 일은 우리 역시 강하게 만들었다고 그때를 회상하는데요. 엘로드의 가족은 고향인 오크허스트에 자식을 잃은 부모를 지원하는 단체를 직접 설립해서 10년 동안 운영하며 벨리 아동병원에서 열리는 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찾아내는 일도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려주셨던 부모님의 가르침은 그의 인생 전반에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는 20살을 맞아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던 중 음주운전 중이던 트럭과 부딪혀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의사도 살아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사고였죠. 무려 6분간의 심정지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났지만 11군데의 골절과 영구적인 뇌손상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까지 받았지만 그는 부모님께 배운 대로 자신이 슬퍼하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되는 쉬운 길에 유혹을 뿌리치고 다시 삶을 마주하고야 말았습니다. 2년간의 재활치료를 마치자마자 66년 전통의 미국 주방용품 전문회사 컷코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며 영업의 달인으로 재기한 헬 엘로드. 하지만 그의 성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다시 한번 좌초하게 됩니다. 앞서 겪은 육체의 좌절보다 훨씬 더 컸던 정신적 좌절. 그럼에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게 한 비법이 그가 펴낸 미라클 모닝이었습니다. 그 책은 2016년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고 그 이후로 그는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울트라 마라토너, 힙합 아티스트, 책임감 있는 남편과 존경받는 아버지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로 거듭났습니다. 이후 미라클 라이프라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기적을 나누면서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해주는 멘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행과 고통의 끝에서 찾아낸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살아낼 수 있었던 희망,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을 그는 이렇게 책에 적어내려갔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아예 제거해버릴 방법이란 없어요. 하지만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식으로 통제할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죠. 고통은 감사해야 할 대상을 찾아내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역경을 극복하고 가장 비범한 삶을 창조할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인이 되어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난 10여 년간 10만 명이 넘는 청중에게 강연을 통해 영향을 주었습니다. 수십 개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이런 그의 이야기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삶을 바라보기로 선택했는지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는 헬 엘로드. 그의 말처럼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멀리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비. 비록 그 길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길에서도 감사할 대상을 찾게 된다면 우리는 매 순간 행복한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금이라고 하는데 어느덧 취미생활도 손쉽게 접할 수 있고 빠르게 전환되는 게임과 다시 할게요. 쉽게 접할 수 있고 다시 할게요. 시간이 금이라고 하는데 어느덧 취미생활도 손쉽게 접할 수 있고 빠르게 전환되는 게임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SNS 그리고 자극적인 영상들로 우리의 시간들이 채워지고 있진 않나요? 바쁘게 정신없이 흘러가는 화면을 보다 보면 어느덧 생각하는 힘도 잃어가는 것 같아요. 게임과 영상에서 찾을 수 없는 즐거움, 저는 라디오와 책에서 발견했는데요. 내 호흡에 따라 천천히 읽어내려가고 감동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읽어볼 수 있고 우리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는 고마운 친구. 때로는 빠른 즐거움보다 천천히 스며드는 감동이 더 치유가 되죠. 마인드 스케치도 여러분께 그런 친구가 되어주었나요? 올 한 해 무척이나 감사했습니다. 새해에도 이곳에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스케치 이승이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